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impure operation,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드 이펙트의 대표적인 게 입출력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입출력의 대표적인 것으로 파일 입출력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입출력에 대한 모나리자 그림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퍼온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캐릭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하면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사이드 이펙트는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먼저 연산에 대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연산을 이미 있는 연산자 사용하는 거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 연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태까지 배운 것은 하나는 함수고요. 함수고 하나는 메소드거든요. 함수랑 메소드랑 뭐가 다르냐?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은데 메소드에는 그 리시버가 있어요. 리시버 수신자가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타겟 오브젝트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객체지향 텀으로 하면 수신자라고 하는데요. 수신자가 있는 이런 함수가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보면 함수는 독립적이죠. 그래서 그냥 함수하고 아규먼트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ORD A 하면 ORD라는 함수는 이 캐릭터 하나 받아서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 캐릭터 하나인 문자를 받아서 그거의 코드를 리턴해 주죠. 그 코드가 ASCII 코드 97번이에요. 97번 리턴해 주고 97번 가지고 CHR은 ORD의 정반대 일을 하죠. 97 가지고 하면 스몰 a가 이렇게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규먼트들은 옵셔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프린트에서 end 같은 거 그런 아규먼트는 옵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메소드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 타겟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수신자가 있는데 s가 k2다 하면 이게 수신자예요. 이게 타겟 오브젝트예요. 이게 타겟 오브젝트에 있는 is 알파를 호출해라. 이런 얘기예요. 인수가 없이 이렇게 호출하면 뭐냐면 얘가 알파벳이면 true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K2니까 섞여 있죠. false가 되겠죠. is digit 역시 섞여 있죠. fal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is 알럼 알파벳하고 넘버하고 같이 있니? 이건 true가 되겠네. 그렇죠? 어, 알파벳하고 넘버로 이루어져 있니?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s가 이제 immutable이죠. immutable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s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메소드에는 지금 여기는 아규먼트가 없는데 더 인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의 경우에는 여기 수신자, 수신객체, 점, 점하고 메소드명, 그 다음에 여기 인수가 또 있을 수 있죠. 인수가 여러 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함수하고 메소드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퓨어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없으면 좋지만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람은 좀 미치게 하는 건데요. 여기 이그젠플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LS는 사실은 뭐가 되겠어요? 1부터 10까지가 되겠죠. 1부터 10까지가 되고 1부터 10까지니까 랭스는 10이 되겠죠. LS는 1부터 10 나오겠죠. 그리고 N은 여기 있을 때 N이 even 넘버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까 짝수면 걔를 지우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랭스하고 LS 보니까 랭스는 일단 5가 되겠죠. 5개가 지워질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보시면 여러분들 맞죠? 10 하고서 1부터 10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1, 3, 5, 7, 9 해서 정말 5개가 지워졌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해가 됐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기서 이걸 커멘트 아웃하고 얘 가지고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아까랑 비슷하긴 하죠. 1, 2개, 2, 2개, 3, 2개, 4, 2개 이렇게 되니까 2하고 4, 2개 없어지면 6에 1, 1, 3, 3, 5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6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6이 아니라 8이 됐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하면 얘랑 얘랑 다 지워야 되는데 하나가 남았죠. 그리고 4도 두 개 다 지워야 되는데 4가 하나가 남았죠. 그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룹을 돌 때 여기서 LS를 바꿨죠, 중간에서. 지금 바뀌는 게 두 개죠. LS도 바뀌고 N도 바뀌죠. 지금 두 개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룹 안에서 두 개의 변수가 바뀌는 게 이게 사실은 좀 문제예요. 두 개의 변수가 변경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얘가 그걸 하냐면 NLS 이렇게 하면 N의 처음에 N이 얘를 딱 가리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N이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리무브 하지 않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1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네요. 문제는 이제 여기죠, 여기. 2로 왔을 때인데, N이 이렇게 2로 왔을 때, 2를 나눈 나머지는 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무브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 있는 N을 리무브 하잖아요. 얘 딱 지워지죠, 얘가 지워지면 LS가 줄어들었죠.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2, 3, 3, 4, 4, 5, 5.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줄어든 다음에 n은 당연히 다음 걸 가리키겠지, 이렇게.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줄어든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또 봐야 되는데, 원래 for loop이 그런 식으로 보질 않잖아요. 하나씩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넘어가고, 얘도 또 넘어가고, 똑같은 일이 여기서 또 벌어지죠. 4를 가리켰을 때, 이제 여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4를 가리켰을 때 2분이죠? 얘 지우죠? 지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4, 5, 5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지운 다음에 n은 다음으로 또 바뀌죠. 이렇게 해서 이게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한 루프 안에서 여러분들 두 개의 제어 변수를 변경하는 이 두 개의 제어 변수를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이게 이제 문제 핵심은 여기 이 리무브 때문인데요. 리무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리무브처럼 얘를 바꾸는 값을 리턴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바꾸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작용, 부수효과, 보수효과라고도 하고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사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이드 이펙트가 되면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혹시 뭐 잘못되지 않을까? 신경 써야 되고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한 루프에서 두 개 이상의 제어 변수를 변경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 규칙은 부수효과가 있으면 더 신경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렵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리스트 메소드는 그럼 모두 인퓨어하냐? 그러면 필요한 거는 없습니까? 필요한 걸 여러분들 찾을 수 있잖아요. 필요한 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제 순수한, 여기 불순한 버전, 인퓨어한 버전, 인퓨어한 버전 보시면 LS의 리버스. 그 얘를 역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LS가 1, 2, 3이었다. 그러면 리버스를 하고 나면 3, 2, 1로 LS가 바뀌는 거죠. LS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이제 역전하는 이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퓨어 버전은 뭐가 있냐면 퓨어 버전은 사실은 완전 리스트 펑션은 아닌데 리버스드가 있어요. 리버스드 하면 얘를 반대로 한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요. 리버스드 LS 해줘야 되겠죠. LS에 좀 제너레이터 만들고 그 리스트를 만들려면 여기다 리스트 컨스트럭터 해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LS의 sort도 있어요. LS의 sort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인퓨하죠. LS를 바꾸죠. 근데 LS 안 바꾸는 게 있어요. sorted가 있어요. 얘는 LS 바꾸지 않아요. 제너레이터 만들죠. 이제 그거를 리스트로 바꿔주면 이건 퓨어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드 이펙트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입출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반환하는 거 말고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에 n이 3.14259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여기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출력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이거 C에서 쓰던 버전인데요. C 스타일이라고 나오죠. %.3f 해서 이 %f에다가 소수점 이하를 3으로 하는 이 %f가 서식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소수점 이하를 3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러지 말고 출력할 거에게 플레이스홀더 브레이스를 만들자. 브레이스로 만들고 포맷의 아규먼트로 n을 주자. 그럼 여기 플레이스홀더 여기 있잖아요. 이쪽으로 출력해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떤 포맷으로 할 거냐는 이제 콜론 다음에 쌍점 다음에 F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소수점 이하 3 이거 있잖아요. 소수점 이하 3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옛날 스타일이에요. F 스트링은 스트링에다가 이게 문자에다가 F를 쓰잖아요. F라고 쓰면 여기에 있는 브레이스 안에 이거는 출력하는 게 아니라 변수로 생각해요. 그래서 브레이스 안에는 이게 변수기 때문에 그 변수의 값을 여기 넣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F 스트링에서 A는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F 하고 A는 얼마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A는 하고 여기다가 A. B는 얼마가 하고 싶잖아요. B는 그럼 여기 브레이스로 하면 F 스트링 안에서 그 값이라고 그랬죠.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A, B가 플로팅 포인트 넘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플로팅 포인트 넘버인 경우에는 .3f를 해주면 소수점 이하를 그 세 자리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141 출력하려고 하는데 여기 트렁케이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올림 해주죠. 그래서 3.142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스타일 포매팅 F 스트링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출력할 때 편리하겠죠? 그 입출력을 파일로 하고 싶다. 파일에 하고 싶으면 파일을 먼저 오픈하셔야 돼요. 여기 파일 네임하고 리드로 오픈하시면 읽기로 되는 거고요. 리드 하면 인 파일에 있는 모든 그 텍스트들이 한 줄로 쫙 읽어져요. 한 줄로 읽어주는데 그 한 줄 안에 뭐 뉴라인이 있겠죠. 중간중간에. 뉴라인이 있는 이런 형태로 읽습니다. 이거 말고 나는 라인별로 읽고 싶어. 그러면 리드 라인스 하잖아요. 리드 라인스. 이렇게 하면, 리드 라인스를 하면, 여기 있는 요게 리스트로 돼요. 그래서, .n 하고, 여기 .n. 물론 점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가 되고, W를 주면 write인데요. write는 프린트 안 쓰고 이제 write를 쓰죠. write 쓰는데, 여기에 아까 여러분들 쓰신 F 스트링 쓰실 수 있어요. S 그냥 문자를 써도 되지만 F 스트링 쓰시면 편리하겠죠. 그렇죠? 네. 어느 경우든 리드든 라이트든 리드의 경우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라이트의 경우에는 클로즈를 해줘야 걔가 제대로 기록이 돼요. 아웃 파일에 클로즈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건 뭐냐? 이거는 도대체 얘를 뭐라고 하냐면 파일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일 핸들을 얻으려면 먼저 오픈하시고 리드라이트 연산하겠죠. 그 다음에 맨 끝에 파일 핸들 클로즈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복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